네, 강재원의 트리플 P 강재원 전문가 모시고 오늘 좀 얘기거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료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의 무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증시 반응 괜찮았죠? 네,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 헌재 판결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발표가 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합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선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독일 증시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헌재 판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ESM 출범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또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독일 증시가 1.34%의 상승, 그리고 프랑스가 0.89%,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0.8에서 0.9%로 영국만 제외하고는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사실 이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3일, 4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은행 업종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크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라든지 BNP 파리바, 로얄뱅크, 바클레이즈까지 어저께 모두 다 2% 이상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BMW 자동차라든지 폭스바겐, 미쉐린 같은 이제 경기 민간주 자동차 섹터, 그리고 소이텍과 ST 마이크로 같은 이제 전기전자 섹터까지도 강세를 띄었고 통신주 역시도 강세를 띄면서 거의 대부분의 전 업종이 강세를 띄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S&P라든지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어제는 다우지수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0.52%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0.02%, S&P는 0.31%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은행주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알코올 같은 이런 원자재 관련주, 약간 철강 쪽의 흐름도 좋게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어저께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던 인텔이 반등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전반적인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애플은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또 약관 마감이 됐거든요. 조금 지켜보고 반응을 하겠다는 제스처일까요? 사실 뭐 $700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었잖아요. 최근에 네. 애플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이 삼성전자를 롱으로 오히려 매수로 하는 관점이고 애플에 대해서는 매도로 하는 관점인데 사실 애플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결과가 시장에서 좀 예측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폰 5가 과연 아이폰 4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이폰 5가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그대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애플 사용자는 그대로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먼저 주가에 선반영을 했고 오히려 발표된 이후에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있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다시금 애플이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사실 어제는 하루 정도 더 분위기를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대치가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요.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은 어떻게 주가에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22 정책 회의를 앞두고 나서의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과 미 시장의 흐름은 거의 이번에 독일의 헌재 판결이 앞두고 나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ESM에서 정책 회의 발표하기 한 2, 3일 전까지는 약세 흐름을 좀 띄다가요. 발표하기 전날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기대치가 부합되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는 더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후 5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제까지는 약간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더 컸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감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이번 판결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 일자와 시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합헌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특히나 ECB에서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ESM 출범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SM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독일의 입법부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신재정협약과 그리고 ESM 출범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합헌을 기대를 하고 있고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라든지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도 합헌을 거의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헌이 되게 될 경우 ESM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ESM 같은 경우 영구적인 기금, 구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임에 우리가 좀 염려를 해두시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서 결국 국민 투표로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다시금 증대가 되고 좀 위험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는 FOMC보다는 독일 현재 결정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좀 무게감을 두셨는데요. FOMC QE3 나올 가능성 한 51% 보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에서 합헌 판결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판결은 약 80%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한 5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51%라고 언급을 해드린 것은 사실 51%와 49%는 엄청난 큰 차이인데 그만큼 저도 무게를 크게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뭐 미국 쪽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건 존스가요, 신용평가사죠. 이건 존스가 QE3가 나오면 오히려 미국의 신용 등급에는 더 부정적일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경우 뭐 판단이 다들 이제 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양적 완화라는 관점을 어디 쪽에 관점을 맞추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미국에서의 이제 고용시장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건으로서 투입을 하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더 나빠진 다음에 이제 부양책을 쓰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써야지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신용평가서의 판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신용평가사에서의 뭐 양적 완화하게 될 경우 좀 미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이다는 얘기는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같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재정 부채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 이 재정 절벽이라든지 부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결국 FOMC 같은 연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또 나왔는데 지표 안 좋았어요. 좀 예상보다 적자 많이 늘었죠. 오히려 예상보다는 좀 감소가 되었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약 1억 불 정도 증가가 되었었는데 예상치는 약 440억 불 정도가 재정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무역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는데 그보다는 적은 420억 불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속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국 관련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하고의 미국하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약세를 띠는 좀 무역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또 시장에서 무게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어저께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리스가 올해 8월 달까지 재정 적자 규모 자체가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을 놓고 볼 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리스 총리 같은 경우 22 총재하고의 어떤 회담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트로이카 실사단이 과연 그리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는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어저께 상품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어저께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면서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1.285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79.8로 드디어 80을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97불 선을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상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금 전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이지만 크게 자리 내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좀 관망 속에서의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920선 어제 좀 지켜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1920포인트라든지 뭐 1915포인트라든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이야기하자면은 1925포인트 정도가 21선이 위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925포인트 이상은 올라가면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1925포인트, 15포인트 뭐 이런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가격은 191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이제 중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세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에서 어제까지도 해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7월 달부터 강하게 끌어올린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만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로 인해서 지수가 강하게 빠르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ECB의 정책 회의가 끝나고 난 뒤로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약 3일 동안에 약 7,3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여전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FOMC 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다 보고 나서 가자라는 관망에서 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프로그램에 따른 영향이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베이시스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 역시 크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가지자체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차익이 1,299억이 출회가 되면서 금요일날 매수세가 들어왔던 물량이 대부분 다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출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부담감은 오히려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만기일 이후건 만기일 당일이건 간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는 더더욱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앞전에 직전 고점이었던 1950에서 60포인트 사이에서의 매물대를 나중에 돌파할 때는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해준다면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놓고 본다면은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선물의 약세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했었기 때문에 미 증시의 강세, 그리고 더군다나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독일 증시 역시도 연중 고점을 이제 거의 공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면 여전히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여전히 미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상승 출발이 나오고 나서 21선이 1924에서 25포인트 사이에 지지를 본다면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증시의 흐름을 좀 따라가게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짜 뉴욕장 봤을 때 너무 우리가 못 오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 5 워낙에 또 충성도가 높다고 해요.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폰만 쓴다고 하는데 많이 팔릴 것은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주들의 우리 시장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품 단가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삼성전자가 그걸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부품 납입이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아이폰을 처음에 출시할 때만큼의 점유율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만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이 어느 정도 판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신제품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킨들파이어라든지 이제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스마트폰을 앞다퉈 출시를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갤럭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비중이 조금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
그 부품을 공급에 확대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국내 증시에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이 IT 관련주들이 약세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에 납품하던 IT 부품 섹터가 삼성전자에도 부품 단가 인하를 요구를 했다면은 이들 업체에도 부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앞전에 예상한 것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애플 관련된 IT 부품주는 좀 비중을 축소하신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146만 원까지인가요? 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빅 이벤트 바로 하루 앞둔 이 시점입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인 전략 오늘 주시겠어요? 네, 여전히 이제 포지션 자체는 윗방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봐야 될 업종이 이제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좋은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은 IT 섹터 그리고 증시 역시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해운이라든지 증권 같은 이런 섹터까지도 전체적인 대형주를 관심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고요. 반대로 약세를 띠는 업종도 있는데 급등세를 보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만기가 끝나게 되면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로의 관심을 좀 더 확대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주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중공업 하면 대표적인 조선주로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약화됐던 부분도 있고 2분기에는 자회사인 오일뱅크가 적자를 보면서 실적 자체가 크게 나빠졌었는데 올 3분기 들어서는 오일뱅크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에다가 그리고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가 되면은 조선 업종에 대해서 모멘텀이 다시금 붙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중공업 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1선을 올라타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1선을 올라타게 된다면 이번에 21선 쌍바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은 돌파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앞전에 요 매물대 지금 그 25만 3천 원에서 27만 5천 원 사이에서의 단기적인 매물대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해가지고 29만 원 정도를 약간은 조금 긴 호흡으로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로서는 이제 앞전에 바닥을 쳤었던 22만 4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어제 장중에는 21선을 조금 넘어서는 듯 하다가 또 종가에 밀리더라고요. 이번 주는 처음으로 좀 길게 볼 만한 종목을 주시는 거네요? 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거의 실적이 바닥에 치고 그리고 나서부터 4분기와 내년에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부터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이슈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오늘장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토마토 모닝쇼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